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JMTV 김채연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전국에 몇 대 없고요, 엔카에서 단 14대밖에 볼 수 없는 바로 그 희귀한 차량 마이바흐를 준비해 봤습니다. 벤츠 마이바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거 아시나요? 마이바흐와 벤츠는 원래 별개였습니다. 독일에서 이제 군수용으로 처음 차를 만들게 되면서 나왔던 차량이 바로 이 마이바흐 모델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초호화 럭셔리 개인 맞춤 자동차로, 퍼스널 자동차로 나왔던 게 바로 이 마이바흐 모델이었는데요. 2002년도에 롤스로이스와 같은 초호화 1인만을 위한 오로지 맞춤 서비스를 위한 자동차로 나왔던 게 바로 이 마이바흐 모델입니다. 이 마이바흐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나왔던 모델이고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2004년도 모델로 초창기 모델 그대로 나온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벤츠의 마크가 없이 오로지 순전히 마이바흐 모양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벤츠 S클래스 마이바흐 모델 같은 경우에는 훨씬 이후에 합병돼서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차량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는 롤스로이스처럼 1인 체제로만 오로지 만들어졌던 차량인데요. 앞면부터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생산이지만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등록으로 되어 있는데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생산을 해서 바로 이 11년도에 직수입해온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는 10만 킬로가 조금 넘은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의 나이를 놓고 본다면 결코 많은 주행거리는 아닙니다. 13만 4,735km를 주행한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 앞면부터 같이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연식이 조금 있다 보니까 사용감이나 흔적, 세월 흔적들을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요. 확실히 굉장히 초호화 라인이었던 만큼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요, 1인 신주 차량이었는데요. 명의 변경은 1회가 있었습니다. 2023년 6월에 상사로 차량이 매입된 기록 딱 1회만 남아 있는데요. 앞쪽에 보시면 벤츠마크가 아니라 마이바흐라고 적혀 있는 더블 M자 모양이 가장 눈에 띄는 인상 깊은 모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이트로 넘어오시면요, 벤츠에서 거의 본 적 없는 라이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은 이 동그란 모양만 놓고 보면 이 클래스를 형상화하는 것 같지만 그 덮고 있는 마지막 아웃라인이 굉장히 독특한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굉장히 긴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카니발급의 전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마이바흐 모델 같은 경우에는 5.7이나 6.2로 나왔던 모델인데 해당 차량은 5.7로 나온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앞에 노즈, 롱노즈급으로 거의 Z4에 보시면 롱노즈급으로 될 만큼 굉장히 긴 보닛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글라스로 넘어오시면 틴팅이 거의 안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올드카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틴팅이 안 되어 있는 게 멋이죠.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게 오히려 이때 당시에는 그게 더 멋이었습니다. 측면으로 보시면 아마 컬러가 다르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이바흐에 하면 상징이 뭐죠? 바로 투톤 컬러죠. 짙은 그레이, 다크 그레이 컬러와 블랙 컬러, 그리고 그 사이를 쭉 나누는 크롬으로 세 가지 컬러로 지금 컬러가 나와져 있고요. 중고차면 아무리 고가의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타이어 상태를 안 볼 수가 없는데요.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 관리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여기 스크래치 있는데 관리가 잘 된 건가요? 라고 하시겠지만 해당 차량 2004년도 모델에 안쪽에 분진으로 인한 페임이 없다는 것만 놓고 보시더라도 굉장히 관리를 잘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제스티 솔루스 9 타이어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만 놓고 보자면은 한 70% 정도 나와 있습니다. 생산 연도는 2019년 26주차로 나와 있고요. 차량만 놓고 보더라도 이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보시면은 보통은 머리, 어깨, 목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이때 당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목이 없이 머리에서 어깨로 바로 넘어가는 듯한 굉장히 두꺼운 가운데 쉐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바흐 공장에서 전용 스튜디오에서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숙련이 된 사람들만이 만들 수가 있고 하루에 그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차량, 정확히는 공장도 아닙니다. 왜 스튜디오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직접 수제로 하나하나 사람이 모두 만들었기 때문에 공장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 해당 스튜디오에서 하루에 최대 생산량이 3대, 한 명이 달라붙어서 만드는 데만 걸리는 시간이 4주라고 합니다. 안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도어부터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크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상징이었던 우드 그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옆쪽에도 보시면 사이드 포켓이 또 따로 열릴 정도로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는데요. 서류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 아이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넣었을 때 딱 감춰질 만큼의 굉장히 넉넉한 수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쪽에도 보시면요, 그때 당시 차량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열선 시트, 그다음에
메모리 시트, 허벅지 받침대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는데 버튼까지조차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옆쪽에도 보시면은 수납력은 모두 다 굉장히 넉넉한데요. 확실히 비서석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류들 같은 거 보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넘어와서 보시더라도 우드 그레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단, 메인 센터, 기어봉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고급 차량의 상징인 스웨이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부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2004년도,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에어백이 옵션이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측면 부분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은 에어백이 들어가 있는 게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2004년도 출생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압축 도어, 그러니까 고스트 도어가 작동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쪽과 동일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 70%, 뒤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8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일한 금호 마제스티 9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미를 넘어오시면 쿠페형처럼 떨어지는 그냥 날렵한 후면 뒤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살짝 반반사 틴팅이 들어가 있고요. 앞쪽과 뒤쪽 모두 순정 글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교체된 흔적은 전혀 보이진 않습니다.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요. 해당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함은 굉장히 큰 입구입니다. 보통은 입구가 이 정도, 그러니까 한 뼘 더 조금 더 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널찍하게 열리기 때문에 트렁크, 29인치, 30인치 트렁크도 손쉽게 실으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 감독이 진짜 크로 한번 잡아줘요. 이게 2004년도 모델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정확히 거의 20년 가까이 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크롬 부분에 물때, 손상이라고 할 거 없이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바로 아래쪽에도 테일램프가 쭉 연결되는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는 게 가장 큰 키포인트인데요. 닫았을 때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닫았을 때 언더로 싹 깔리는 모습이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요. 그랜저가 위쪽으로 되어 있다면 마이바흐는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독특했던 게 바로 주유구 라인입니다. 보통 주유구 라인은 이 휀더 쪽에 붙어있기 마련인데 해당 차량은 휀더 쪽에 뭐가 지나가죠? 크롬과 함께 투톤이 지나가다 보니까 디자인 미관상 위쪽에 올려놨다는 게 가장 독특한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아쉽게도 하나 정도 지금 붓터치 흔적이 있긴 있는데요. 굉장히 미세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눈에 거슬릴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해당 차량이 요거 하나 포인트로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억짜리 차량을 같이 함께 시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롤스로이스와 같은 차량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1인 맞춤으로 차량을 만든다는 건데요. 해당 차량도 역시나 1인 맞춤으로 만들었던 차량입니다. 심지어 롤스로이스도 그렇고 해당 차량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시나요? 전용 엔지니어가 1년에 한 번씩 와서 차량을 점검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엔지니어는 1년에 비행기 탑승 시간이 땅에 붙어있는 시간보다 비행기에 탑승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떤 맞춤 서비스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보였던 게 바로 수납력이었는데요. 앞쪽에도 보시면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흡연이 가능했던 시간이다 보니까 뒤쪽에 보시면은 시가잭이 별도로 들어가 있다라는 포인트, 그리고 위쪽에도 열어보시면 리모컨이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랫부분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은 뒤쪽에 냉장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냉온장고는 아니고요. 냉장고가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맥주라던가 얇은 샴페인, 와인병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으로도 넘어와서 보시면 실내등, 독서등 뿐만 아니라 위쪽에 있는 라이트까지, 천정에 있는 라이트까지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락 버튼, SOS 버튼까지도 별도로 앞쪽에서 조절할 수 있게끔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에 나와 있는 이 비행기를 형성한 듯한 이 디자인 쪽에 보시면요. 시계와 더불어서 지금 차량의 온도, 정확히는 이 실내 온도가 아니라 엔진의 온도, 그리고 차량의 속도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앞쪽에 배치가 또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가 운전을 잘하고 있는지 뒤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거죠. 일단 리모컨이 보관이 되어 있고요. 2004년도 당시만 놓고 보자면 디자인은 굉장히 잘 뽑았죠.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 하나, 오디오 시스템이 총 2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정확히는 위쪽엔 DVD, 아래쪽엔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돌비 사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스의 돌비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스피커만 무려 21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트 컨디션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화면상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즈니스 클래스처럼 굉장히 넓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탑승을 하실 수가 없는 4인승 모델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측면에서 보실 때 시트 컨디션은 굉장히 나이스할 겁니다. 주행거리가 조금 있다 보니까 걱정하셨겠지만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이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도어 포켓 쪽에도 보시면은 수납력이 펜을 놓을 수 있는, 이쪽은 펜 전용 자리인데요. 볼펜을 넣으실 수 있는 보관 자리, 그리고 옆쪽에도 보시면은 서류를 보관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큰 와일드한 포켓, 그리고 열선 시트, 그다음에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앞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면을 보시면요. 너무 올드해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젊으신 분들이라면요. 하지만 이때 당시 감성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야, 저게 멋이지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보자면 키 컨디션을 보시면 벤츠와는 확연히 다른 키 디자인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확실히 벤츠랑은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넣어서 그냥 돌리는 노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앞쪽의 계기판 쪽에도 지금 보시면 앞쪽부터 쭉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스러운 우드 그레인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궁금한 게 하나 있죠. 그럼 그때 당시의 차량이고 초호화 차량에 후방 카메라가 있을까?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화면이 깨지거나 하는 부분 없이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벤츠하면 핸들 칼럼스를 많이 생각하셨겠지만 해당 차량은 벤츠가 아닌 마이바흐라는 점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들 칼럼식이 아니라 기어봉 타입으로 들어가 있고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또 재밌는 게 앞쪽에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이 이 기어봉 쪽에도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독특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요. 가장 재밌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전방 충돌 알림 버튼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 2010년도 이후에 나왔던 걸로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차 간의 거리, 그 다음에 경고까지, 그리고 차고 높이 조절, 서스펜션까지 모두 다 조절을 하실 수 있는 버튼이 앞쪽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도 역시나 무드등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빼게 된다면 컵홀더가 조그맣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조그마한 컵홀더이기 때문에 딱 종이컵 넣을 정도의 컵홀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차량은 대형 차량에 잘 들어가지 않는 옵션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썬루프입니다. 위쪽에 썬루프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죠. 현재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클로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닫혔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닫히고 있고 위쪽 천정 쪽에도 보시면 틴팅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틸트 업, 틸트 다운, 그 다음에 슬라이딩까지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옵션만 잘못되더라도 비용이 굉장히 상당하기 때문에 작동이 잘 되는지 한번 따져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5.7과 6.2 전장 사이즈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당 차량의 전장 사이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5.7이라고 해서 5700cc인가 하셨겠지만 전장 사이즈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해당 차량은 500마력의 12V기통 5.5L의 트윈터보 엔진을 장착한 차량입니다. 보통 300마력만 넘더라도 우와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기 마련인데 해당 차량은 500마력이라고 하니까 그냥 멋들어지기만 한 차량이 아니라 멋들어진 1인 맞춤 퍼스널틱한 차량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달렸을 때도 그 진가를 느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BMW들처럼 스포츠카들 차량처럼 처음 밟았을 때 슝 하고 나가는 차량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속에서 느꼈을 때 이 안정감과 부드러움, 이게 120km인가 160km인가 조차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바로 선사해 준다는 거죠. 자, 그럼 내려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초호화 럭셔리카를 같이 함께 봤는데요. 엔카에 14대 있다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엔카 진단 받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엔카의 서비스 중에 받고 싶은 서비스, 바로 시승 서비스일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희귀한 차량일수록 더욱더 마련이죠.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3,95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정호모터스를 통해서 차량의 3일 동안 시승이 가능합니다. 차량 금액의 10%만 지불해 주시면 총 3일간 시승 후에 차량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N카 불가능하고요. K카 불가능합니다. 그 어디에도 없던 서비스,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서비스, 그 누구도 하지 않는 그 서비스 정호모터스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고민 3일 동안 단번에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 10% 예치금만 걸고 3일 시승 해보신 다음에요. 언제든지 반품 가능하니까 마음 놓고 차량 한번 직접 타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950만 원. 엔카를 확인해 보시면 총 14대의 차량이 나와 있는데요. 4천만 원대부터 1억 7천만 원대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고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인 게 바로 이 마이바흐 모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차량의 가격은요. 3,950만 원. 가장 최저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0만 원에 가져볼 수 있는 마이바흐.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주행을 하더라도 이목을 끌겠지만 사실상 주행보다는 희소성, 희귀성 때문에 보유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단돈 4천만 원도 되지 않는 가격에 6억 원 상당의 마이바흐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JMTV 김철이었고요. 다음엔 또 다른 촬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